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평택시가 비전 도서관 개관을 기념해 책 읽는 평택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갖고 작은 음악회와 온라인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시는 새롭게 태어난 비전 도서관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서 박소희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평택 비전 도서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 모습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로 14회를 맞은 책 읽는 평택 행사는 지난해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비전 도서관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14일에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홍선희 시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비전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앞으로 평택시, 특히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들 모든 분들께 마음의 양식 그리고 내일의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도서관을 이렇게 건립하게 됐는데 평택에서 좀 더 많은 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들 하셔서 좀 더 많은 인재가 나오셨으면 하고, 이번 행사는 책 읽는 평택 올해의 책 선정 작가와의 만남과 퓨전 국악 앙상블 수의 작은 음악회로 구성됐습니다. 4시 30분부터는 올해의 책 선정 작가인 김보통, 이은용, 이명환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이 온라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리모델링과 행사 개최를 통해 비전 도서관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언론포털통신사 박소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책 읽는 평택 선포식 가지고 계신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행사를 크게 못하고 이렇게 작게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활기차게 만나고 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비전 도서관을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 주길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 홍선희 시의장도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된 행사에 기쁜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거 신축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훌륭한 도서관이 됐습니다. 시는 주변에 학교가 많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리모델링을 진행해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평택 비전 도서관이 지역 청소년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였습니다. 여주시가 경기 초록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미세먼지 감소와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녹지를 정비해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세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여주시가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변에 상록성 관목을 심는 경기 초록담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로의 미세먼지와 자동차 매연을 저감시키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보조 사업입니다. 올해 시에서는 신릉로 신륵사 사거리에서 소직의 고개 구간 1.0km에 기존의 띠 녹지를 정비하고 사철나무 8,500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여주도서관과 체육센터 이용객 및 신륵사 관광객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도로변 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장홍기 산림공원 과장은 올해 도로변에 조성한 생활림의 수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생육 상태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 경관을 개선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지방도 345호인 북내면 우회도로에 왕벚나무 203그루와 소나무 10그루를 심어 금당천과 연계한 녹지 연결축 확대로 도로변 경관을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전세현입니다.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요. 정장선 시장은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평택시 역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심동욱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1년 3월 법정 관리를 마친 지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쌍용자동차의 법정 관리를 개시했고 정용원 쌍용자동차 기획관리본부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평택시는 이날 긴급 언론 브리핑을 개최해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평택시와 쌍용자동차, 평택 정치권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했고 청와대와 산업은행 등 모든 관계기관에 쌍용자동차 지원을 건의하는 등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마음이 좋지 않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모태기업이자 평택시의 정말 중요한 회사라며 정부는 그동안 여러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평택 시민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저희 평택 시민 55만 평택 시민들은 조속히 쌍용 자동차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택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이고 저희 평택시도 쌍용 자동차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재원 210억 원을 확보해 쌍용자동차 협력업체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해 9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평택시 의회와 상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55만 평택 시민과 함께 쌍용 자동차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파주시가 제5차 청소년 안전망 민관 협력 사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소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파주시가 지난 8일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위기 청소년들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제5차 청소년 안전망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사례회의는 파주시 관련 부서, 파주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정부 보호관찰소와 선유중 교사 및 파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해 6개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먼저 부모의 잘못된 훈육 방식으로 존속폭행 및 분노 표출이 심화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경우 적절한 개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적극적인 보호 및 지도를, 파주경찰서는 SPO 담당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부모 교육 및 적절한 한계를 정한 개입을 약속하는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또 선유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지속적인 자살 시도 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상담치료비 소진으로 최근 청소년 안전팀에 사례 지원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속적인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 개입, 파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동반자 개입을 통한 대상자 어머니의 상담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팀은 상담치료비 5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지숙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은 최근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자살 시도나 존속폭행, 보호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위기 청소년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 상담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